안녕하세요. 어제는 그 줌을 하긴 했는데, 줌 자체에 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 그냥 설명만 하고 말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제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그 저희 사건이 강남경찰서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인계가 됐다라는 국수본 업무 알림 내용에 준해가지고 수차례 연락을 취해봤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아서 직접 방문을 좀 하고 왔었습니다. 어, 거기에 뭐 연락이 됐으면은 일정을 잡고서 갔을 건데 그게 되지 않아서 일단 그렇게 했고 고발인 의견서를 하나 작성을 해가고 가는 거는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담당 수사관하고는 제가 민원실에서 좀 내용 전달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먼 데에서 방문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민원실에서 경찰청 민원실에서 그 내용을 그 고발인 의견서를 직접 전달을 해주면서 그 담당 그 수사하는 팀에 가서 전달을 하고 내려와서는 그 담당 수사관하고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서 통화를 좀 했고 그런데 지금 12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어제가 목요일인데 어, 담당 수사관이 아직 그 사건 저희 사건이 인계가 됐다라고 하면은 사건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사건 자료가 넘어왔는지 안 왔는지 또 확실히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제가 물어는 봤어요. 그런데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거 봤다는 게 어느 정도를 봤다는 건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중에 답변하는 내용을 봐서 또 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사건, 이 우리 KOK 피해에 대한 사건 이해도가 어, 확실치 않다는 게 제 판단이다 보니까 그리고 직접 그 출석 질의를 한다거나 뭐 그러니까 출석 답변을 한다거나 진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많이 안다는 식으로 대부분 알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 그 묻는 내용을 봐가지고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서 긴 시간 동안 통화는 할 수 없었고 법원 쪽의 팀이 어, 그 외근을 나갔다라고 해서 아무도 못 만나고 그렇게 통화를 좀 하고 오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민원을 넣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서장 면담 신청을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부서장 면담 신청도 강남경찰서와는 또 다르게 이건 뭐 담당 수사관이나 그 팀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면담 신청서를 어, 뭐 보내야 된다는 식으로 민원실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울산경찰청의 절차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따지듯이 물었는 게 수사를 잘못했다거나 그 다음에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좀 안 보이거나 그 다음에 수사를 하는 데에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는 그런 게 느껴졌거나 이랬을 때 이 수사관이 이 수사를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부서장 면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하고 그 부서장이나 팀장이 수사한 내용들을 리뷰를 한번 하고 검토를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달라는 게
외부인이 고소인이든 고발인이든 이쪽에서 피해자라고 하는 쪽에서 그런 주장을 그 담당 수사관하고 할 수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게 울산경찰청의 그 뭐 절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남경찰서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 통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어, 고소건이 한 10여 건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고소자들이 많은 연락을 하거나 뭐 방문을 하려고 한다거나 알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전화 받는 것 자체도 좀 차단을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거는 일단은 민원을 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내도록 했는데 일단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글자의 수가 한 4만 자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A4지로 한 네다섯 장을 쓰면은 한 만 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그림 형식의 어, 뭐 글이나 그 그림 형식의 내용을 붙이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오로지 서술식으로 쓸 수 있는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사만자까지는 민원 내용을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6페이지 정도까지를 작성을 했는데 그걸로 따지면은 아마 만 한 천자, 만 이천 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4만 자에 가깝도록 그 상세하게 민원 내용을 좀 넣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도 민원 내용을 통해 가지고라도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기 유사신, 본지, 횡령, 그다음에 배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여기에서 놓치는 부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정리를 좀 했고 그다음에 계약 관계 계약이 어떤 관계로 있어서 저희가 이 배임이라고 따지는지 그런 것들을 몇 개의 그 언론사, 언론 기사로서 어, 이 공지사항, 그 다음에 이 저한테 보내준 그 대표 이사의 그 메신저, 메시지 내용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작성을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항상 이게 말 바꿈이 계속되고 관련이 없다 했다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런데 언론사의 기사들은 대부분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에서 직접 언론사에다가 배포를 한 거지 그거를 언론사에서 알고서 거기에다가 취재를 해가지고 언론사 단독으로 했는 내용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스테이킹 절차, 그 다음에 어, 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어, 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만이 그거를 알 수 있는지 그런 내용. 그 전에 또 이미 넣어놨는 내용이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출발을 했는지 그런 히스토리적인 부분들도 같이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 사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도 다 일단 포함을 시켜놨고, 그,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스테이킹 지갑의 주소를 누구만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킹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 이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원금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는 제가 줌이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따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앞서 가지고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자면은, 원금 보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약관이나 공지사항이나 이런 쪽에서는 없었다. 그런데 원금은 도대체 또 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어,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지금 그 스테이킹 지갑이 그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거를 글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스테이킹이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 그런 내용도 같이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유사수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그 가해자로서의 또 그 상황이 뭐 가해자로서 또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도 했고, 어,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도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만 자 정도를 넣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소장 면담이라는 부분을 어, 이 부서장 면담 신청서 자체를 지금 다이렉트로 쓸 수가 없으니, 그래서 민원 내용에다가 부서장 면담 요청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민원 내용을 좀 접수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이런 내용도 이미 제가 좀 넣었는데,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고 뭐 한 8년, 만 8년 정도 기업에서 생활을 하면서 업무 인수 인계라는 게 이루어질 때는 서류만 떨렁 넘긴다고 해가지고 업무 인수 인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업무 인수 인계가 된다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업무 인수 인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서류 전달이지요. 그러면은 강남경찰서에서 울산경찰청으로 넘길 때 수사관이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행랑으로 아마 보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 서류를 봤을 때 그 서류만 보고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출석 조사를 왜 하고, 출석 진술을 왜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왜 듣고, 그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 문서적으로만 넘어가는 내용이 그 받아서 다음에 연결해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서류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수사관을 네 번을 겪어봤고, 그리고 제가 미는 내용에 분명히 넣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 사명의 수사관 중에 마지막 수사관 전인 세 번째 수사관이 그 이야기가, 제가 지금까지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면서 느낀 바인데, 일단은 그 수사관 하는 이야기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 경찰,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 이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는 피해자가
주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변호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제공을 하는 증거, 설명, 그다음에 정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사를 어떻게 해나갈지도 수사관이 그 내용이 이해가 됐을 때 수사 방향이 결정이 되고 수사를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수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뭐 경찰도 이게 처음이고 변호인도 이게 처음이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접했을 때 이거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밖에 못 이건 뭐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사관이 한 이야기가 당연히 피고발인,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모른다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어떠한 자료를 내놔라고 했을 때는 없다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부인을 하는 쪽으로 모로세로 일관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거는 피해자가 그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증거를 제시를 해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하는 이게 결국에 누구한테서 모든 자료들이 나와야 되느냐는 게 바로 피해자 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힘드실 거다라고 이야기한 그 세 번째 수사관의 이야기가 저는 가장 와닿아요. 사실은 제가 경찰의 수사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한 거의 만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0에 가까워요. 그리고 울산경찰서든 강남경찰서든 어디든 간에 경찰들이 맡고 있는 사건은 병원의 의사가 환자가 언제 이 뭐 그 의사의 업무 로드에 맞춰가지고 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환자는 언제 어떤 한 상황에서 발생이 될지 뭐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다가 차 사고 한번 빵 나도 사고 난 환자들이 오는 거지요. 그러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나 범죄 저질러서 너들한테 수사받으러 갈게 하고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지요. 다 숨기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범죄 행위를 구상을 하고 범죄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사건이 접수가 되고 사건을 해결을 하는 게 하려고 그러면은 경찰한테 사건 접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찰들은 계속해서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사건이 최고로 심각하고 최고로 중요하고 이거를 빨리 끝내주기를 원하고 우리 사건에 최대한 집중을 해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경찰이 사건은 잔뜩 맡게 되고 그러면 그걸 다 수사를 하고 처리를 해야 돼요. 하다못해 불송치를 하고 시운찮은 것들도 진술서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도장 찍고 그걸 다 받아놔야 돼요. 그러면 행정적인 것까지 다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그 한 사람, 그 각각의 경찰관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비해 가지고 엄청난 그 사건들이 몰려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울산경찰청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고소건에 대해 가지고만 수사를 하는 팀으로 존재를 하느냐? 아니에요. 수사 1팀부터 쭉 해가지고 반부패 경제 수사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오브 팀이에요.
원 오브 팀스 중에 하나가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에서는 반부패 또는 경제사범 뭐 이것과 관련된 그 사건을 그 팀에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뭐 규모라든가 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반부패 수사팀으로 넘어오는 게 기준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넘어오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 또 거의 저희 강남경찰서 했던 그 기간과 거기에서 저희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시간은 지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진행을 하면서 뭐 저희도 강남경찰서 시위를 한 번 했지만 거기는 시위를 많이 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감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송가병 씨가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되고 어, 검찰 측에서 뭐 기각을 한 건지 아니면은 청구를 검사 쪽에서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거를 기각을 시켰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그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또 송가병 씨는 안 됐는가 봐요. 근데 그 울산경찰청에서는 그래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뭐 요번에 김판종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송치를 시킨 상태고 그다음에 송가병 씨 같은 경우도 뭐 송치를 그 전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보안 수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송치가 된 상태에서는 보안 수사가 나오고 불송치가 된 경우에는 검사가 보기에는 이거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재수사예요. 재수사 요청이에요. 그러면은 송가병 씨도 이미 송치가 됐던 상태에서 이거를 그렇지 않고서는 그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수사 과정에 송치까지 되지 않고 그냥 경찰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하고 그거를 검찰이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발부할 건지 뭐 기각을 할 건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두 번째 그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게 검찰에서 한 건지 아니면은 경찰에서 한 건지 그거를 뭐 자꾸 헷갈리는데 저도 그게 명확치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어, 그 김판종 씨는 지금 현재 송치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고 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울산경찰청에서 받았겠죠. 송치되기 전까지는 경찰선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나서 신병 인도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도록 검찰로 넘어갔는지는 아무도 지금 확인을 뭐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도 좀 알고 싶었던 게 어제 방문의 목적이었는데 뭐 일단은 사람을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거 물어볼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 경찰이 지금까지 뭐 업무 인수 인계 정도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수사를 할 만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서류만 전달을 했을 때, 사건 자료만 전달을 했을 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저는 도저히 믿음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내용은 여기뿐만 아니라 저는 어, 그 언론사를 통해서도 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참에 좀 제대로 그 뭐 한 400자라는 걸로 계산을 하면은 최소한 20장 A4지 20장 분량으로 폰트를 한 10으로 했을 때
거의 한 20장 정도의 내용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어, 좀 작성을 해서 민원도 넣고 그리고 어, 이 우리는 지금 사실은 그 경찰서에서 직접 진술을 받거나 그 증거 자료로 제시한 내용 뭐 이런 것들 그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사건이 넘어갔다고 하면은 제일 1차적으로 그 고발장 내용, 그다음에 제출되는 증거 서류들에 대해서 경찰이 우선적으로 확인을 좀 해야지요. 그리고 내용을 확실하게 좀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단계가 없이 이 수사가 된다는 건 저는 수사를 기본적으로 엄청 부실하게 한다는 그런 뭐 느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떠나가지고 업무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는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거는 어, 범죄자를 범죄자에게 법망을 피해가 법망을 벗어나도록 하는 의도치 않은 법망을 벗어나게 해주는 일조를 하는 이런 역할을 경찰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어, 민원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출석 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김판종 씨가 스테이킹 지갑을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경찰이 임판종 씨와 저를 대질 신문을 시켜서라도 왜 한쪽은 이쪽에서 알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른다라고 하는 쪽은 이 사람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 이게 결국엔 대면 질이지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좀 전달을 해서 이 수사가 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서 범죄 행위를 한 쪽, 피해자들을 힘들게 만든 쪽을 법적으로 어, 뭐 격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다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스테이킹, 그 지갑을 찾아서 얼만큼 요놈들이 이미 빼쳐먹었는지,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기나긴 시간 동안 거래소의 가격이 지금 뭐 형편없잖아요. 비트코인은 10만 8,300달러까지 최고점을 찍었다가 연준에서 요번에 뭐 0.25포인트 그 기준금리를 내려가지고 두 번 원래 내렸는데 4.5%죠. 근데 내년에 원래는 4회에 걸쳐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해서 처음에는 뭐 3.4% 정도의 기준금리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만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목표라고 목표 수정을 한 바람에 뭐 어젠가 엊그젠가는 다우존스의 지수가 천 한 백 몇십 포인트가 하락을 했지요.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그 솔라나, 뭐 기타 등등 좀 그래도 요즘
옛날 이상을 또는 옛날에 거의 근접한 정도로 회복이 되는 이런 암호화폐들의 그, 이 지수도 전부 다 하락을 했죠. 그래서 뭐 오늘 보니까 9만 6천 달러, 이더리움이 4만 천 달러까지 갔다가, 4,100달러 넘어갔다가 오늘은 3,400달러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 뭐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그런 거하고 전혀 디커플링이 돼가지고 이거는 올라가도 이거는 뭐 꼼짝도 하지 않거나 반대로 가거나 뭐 완전히 엉망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케이스타 로이라고 하는 것들도 똑같아요. 개판 정말 개판이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거는 잊어버리고 이걸로 우리가 하루하루 들여다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스트레스만 받지 이런 거에는 뭐 일단은 신경을 끄자.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스테이킹. 스테이킹 지갑에 대한 부분을 꼭 빨리 확인이 필요하다.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느냐? 그거를 알 만한 쪽에서 해줘야 되고, 그게 우리가 보여달라고 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지를 않을 거고, 안 알려줘가지고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법, 법, 법적으로 부인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쪽에서 강제로 어떠한 식으로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면은 해야 된다. 여기까지를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지금 뭐 이런 그 거래소의 가격 뭐 이런 거에는 좀 우리는 신경을 좀 끄자. 예, 그 정신 건강에도 그게 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차피 지금 울산 경찰청으로 넘어간 저희 사건을 팔로우를 하는 거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뭐 물리적인 힘이 좀 한번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도움 요청이 있을 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